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아직까지도 권성동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계속 중인 상황이고요. 정무수석님 오시면서 혹시 필리버스터 보셨나요? 보지는 못하고요. 예. 어느 정도 그 골자 얘기는 들으셨고요. 내용. 이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만. 예. 이 상황 자체는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필리버스터인데, 예.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의석 확보가 되느냐. 네. 하나는 이제 회기를 쪼개서 한다는 소위 살람인데요. 예. 필리버스터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정의당이 이제 변수죠. 네. 그런데 정의당이 지금 중재안에 대해서 파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면서 정의당도 내용적으로는 이제 좀 찬성 쪽으로 가는데 네. 방식을 필리버스터 중단에 표를 얹을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정의당이 요구한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또 시한도 늘려주는 그런 정의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에 합류하지 않겠는 이런 전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석님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정의당의 태도가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다.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손에 쥔 게 아니니까요. 예.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변수라고 보는 거죠. 예. 어쨌든 현재로서는 민주당에서 요청한 회기가 상당히 짧게 됐고요. 오늘 하루고요. 그리고 바로 또 다시 회기 개의를 하고 의결하고 다시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살라미 말씀하신 그 전략이 시행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입법은 되겠지만 이러한 과정에 대한 향후 후폭풍 이후로의 어떤 국민적인 비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애당초 제가 여기서도 조금 과정상의 과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그랬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네. 뭐라 그럴까요? 조금 느낌이 안 좋은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론들이 나오고 네. 특히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는 그 이후로 그런 방식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는 네. 의원들도 나오고 그렇죠. 했는데 합의가 됐단 말이죠. 박병석 의장 중재안으로. 예. 그게 이제 분기점이었는데 이걸 깼어요. 근데 그 깨는 방식이 검찰발 구속영장이 그야말로 국회 합의를 그냥 국회 합의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시기죠. 검찰이 국회 합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렇죠. 네. 그게 윤석열 검찰 출신 윤석열 당선인 예.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예.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과정을 보면은 이 중재안을 깬 것 자체가 그냥 급작스레 네. 또 이미 의원총회까지 거치고 당선인 보고까지 끝났던 문제를 뒤집어 엎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쿠데타 본능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이 매우 거칠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이 첫 번째 케이스였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케이스 텐데 중재안 합의 후에 파기 후에 진행하는 거고 내용적으로도 민주당의 원안을 네.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재안에다가 또 정의당이나 또 이런 법조계, 요구들을 예.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에 그 부담보다는 훨씬 더 조금 완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한 합의안 번복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받아야 하고 그 부분은 얼마든지 이제 수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내용적인 문제가 크고 국민적인 비판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의 번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내용도 본인이 이제 합의했다가 번복한 분인데 검찰 길들이기 실패하니까 검찰의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다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검찰 길들이기라는 표현이 적어도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검찰에 계속 시달림을 당했던 정권이고요. 제가 노차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권이면은 저항을 했고 칼끝을 정권에 들이밀었고요. 네. 그 다음에 검찰 개혁 안 하는 그런 정권에는 충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 길들이기를 했다는 징표는 어디도 없어요. 오히려 검찰의 공격을 받고 또 무리한 수사죠. 또 법기숙자들의 수사 이런 것에 유례 없는 시달림을 당했던 거기 때문에 저 논리는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거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네. 입법기관 구성원들인데요. 예. 그러면은 저 필리버스터 자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들이 합의했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거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합의는 왜 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국회의 정쟁이 아주 치열하고 이런 데서 합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네. 매우 드물기도 하고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뉴스 사이킥도 그렇지만 정말 드물게 보는 네. 국회에서 합의라서 그거를 칭찬 많이 깨놓고 했거든요. 그 내용보다 예. 합의 중재한 내용보다 더 보완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 검찰 선진화법 내용보다 더 못했던 합의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거울 보고 본인들을 꾸짖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손석희 앵커와 특별 대담한 내용이요. 정무성님 보셨죠?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몇 가지 좀 또 뉴스가 되고 예. 했는데요. 우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네. 당선인과 인수위, 그 다음에 5월 9일로 임기가 맞춰지는 문재인 대통령, 또 현 정부, 네.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집무실 문제 그랬죠. 네. MB 대통령 사면하라고 얘기를 했죠. 알밖에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인수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대통령으로서 또 현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엄청난 이 제동을 걸고 부담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당선인 측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 뭐 5월 9일 날 청와대 떠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뭐 부담 없다. 네.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례없는 이 당선인과 인수위의 이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 눈으로 그래도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검수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국회 합의가 된 것에 대해서 이미 뭐 기자간담회 전에 또 이 잘 됐다고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합의된 이 합의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발생하는 어떤 그 정권 교체기의 상황들, 새로 당선된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고 유례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언급을 좀 하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뭐 보셨겠지만 언론이나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뭐랄까요 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권력에 대해서 좀 날선 비판을 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이례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 대통령의 시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시각에서만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5월 10일 이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방부 짐싸 방빼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뭐 광화문에서 용산에서 또 대통령 또 이 관저는 또 뭐 이 국방부 관저에서 또 외교부 관저를 이게 무슨 어디 돌려막기도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 시각을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적 시각이다. 근데 검수완박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한 부분, 예를 들어 뭐 당선인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우려나 이런 표명을 했다면 소위 말하는 급이 맞고 격이 맞을 텐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는 좀 격이 안 맞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 이제 답변을 하신 건데요. 네. 질문에 없는 거를 끌어다가 했으면은 뭐 그랬겠지만요. 예. 그런데 주목하신 거는 사실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의적 해석을 하고 뭐 기필코 저지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제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네. 그 포인트는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은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이셨지만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응대를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가는 듯한 이런 또 외부적인 모양새가 갖춰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한동훈 후보자는 이미 정치를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이 당선인도 그래도 정치적 감은 한동훈이지 이런 말을 이제 평소에 하셨다는 거고 네. 또 검언유착 때 그때 또 이렇게 녹취된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정치적 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네. 법무부 장관에 발탁되면서 몇 가지 이 워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예. 이미 공직자의 워딩이 아니고 정치인의 워딩입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 답변 와중에 본인을 얘기하니까 또 낚아챈 거죠. 아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이미 시작하고 네. 정치적인 목표와 감이 있는 이런 한동훈 검사가 그런 기지를 발휘해서 사실은 건수를 낚아챈 거죠. 네. 네, 그리고 차기 정부에 대한 이제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앞서 쭉 말씀 주셨지만 집무실 이전 관련된 여론 수렴 부족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가부 폐지 등과 관련해서도 당선인 측이 초기에 좀 막무가내였다 이런 이제 비판을 좀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은 떠나시는 대통령께서 뭐랄까 좀 뒤끝 장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마 워낙 이제 절제력이 뛰어나시고 네. 이런 분이라서 그런데요. 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선인 그리고 어제 이제 요 며칠 새에 인터뷰하는 하기까지의 요 과정, 네. 요 짧은 시간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엄청나게 길고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신구 권력 뭐 충돌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네. 그게 다 당선인 내지는 인수위발 이 도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어려운 시간, 이 짧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보기엔 국민적인 시각을 네.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